네, 이번 주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아직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주간박태양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박태양에서는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신규 하이엔드 이제 분양 시장이랑 그러니까 대형 하이엔드죠. 또 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 요렇게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또 제가 이 뒤늦게 한 여름에 감기를 세게 걸려가지고 최근 한 1, 2주 정도를 정말 골골대면서 그냥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감기를 이제 걸려본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좀 세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마 최근에 찍은 영상들에서 이 코맹맹이 소리가 좀 이렇게 났을 수도 있고 이런데 네, 이 신규 대형 하이엔드 시장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우리 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 뭐 루시아 도산 아츠노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최근에는 좀 눈에 띄는 이런 거래 사례 실거래 가격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신규 하이엔드 공급 시장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는 게 이 더페리스 73이 좀 많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주간박태양에서 올려드린 더페리스 73 삼성물산 시공사 도급 계약 완료 뭐 이런 소식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올 초에 뭐 마제세일이나 더페리스 73 막 이런 것들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요 두 가지 먼저 나올 때만 해도 약간 이게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또 시기적으로도 그때 이제 구정 때쯤에 그 전까지는 정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 좀 얼어 있었다가 좀 구정이 지나고부터 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신규 하이엔드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가 척척척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 더필리스 73이랑 마제스일 이후에 뭐 라브르나 뭐 삼성동에 있는 라브르 이칠이나 더피크 도산이나 막 이런 것들 나오고 하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새로운 뭔가 이렇다 할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뜸하기도 하고 그 초반에 그 관심도를 이어가줄 뭔가 그런 좀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도 좀 반신반의했던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뭐 소위 하이퍼 엔드라고 불리는 이런 신규 하이엔드 시장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요런 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이미지 이제 굳건해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완전히 비싼 초고가의 주택들이 이제 나오고 시장에 생기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시선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이제 너무 오버다. 너무 좀 이제 앞서갔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선들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점점 이제 후자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약간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 가격이 이게 맞나. 어쨌든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더필리스 73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하고도 사실 저도 이게 제가 이 더필리스 73만 좋아한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자주 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어느 정도는 이게 대지가 2,700평이 넘는 이런 땅이 사실 이 강남권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 귀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저 선정릉역 쪽에 있는 라마다 호텔이나 뭐 프리마 호텔이나 뭐 요런 데 정도지 그냥 대지만 크다고 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고급 주거 느낌이 나기가 어려운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르메르디앙 막 이런 데는 사실 고급 주거지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강남의 좀 주요 이제 고급 주택 공급 예정지 뭐 라마다 호텔이나 프리마 호텔 막 이런 데들은 이미 예상 가격 자체가 이 더필리스 73보다 이제 한참 비싸게 나올 게 좀 예상이 좀 불보듯 뻔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대지 면적이나 이런 규모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뭐 대지 면적 1,000평 정도 뭐 요 정도에서 공급되는 거는 아주 뭐 에테르노 청담 같이 이런 한강변이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 희소하고 이게 정말 다시 못 올 기회 같은 느낌이 들기가 어려운 뭐 요런 것들이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좀 하나인 것 같은데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더필리스 73은 확실히 이건 희소하다 이런 거는 또 나오기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으로써 따라왔던 이제 우려가 이런 게 멀쩡히 지어질까 요즘 안 그래도 그런 뭐 PF 시장이나 부동산 개발 시장이나 이런 데 어렵다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시공사가 이제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그리고 삼성물산은 원래 도급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삼성물산이 도급도 하는구나, 이렇게 그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차원에서 좀 놀랄 법한 일이기도 했고, 삼성물산이 이제 도급 계약으로 들어가서 아예 뭐 일반 이런 아파트도 아니고 지금 뭐 무난한 상품도 아니고 아예 그 초 하이엔드의 이런 완전 비싼 상방을 뚫는 상품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올 초나 뭐 이럴 때 이런 신규 하이엔드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 탁탁탁 나올 때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관심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있는 듯한 좀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신규 대형 하이엔드 시장에서 그 중에서도 뭔가 이런 100억대 200억대 이런 하이퍼엔드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마제스일에서 이 청담 사옥 개업식을 했습니다. 청담 사옥 개업식을 사실 그래서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제스일 같은 경우에는 500억 펜트하우스로 굉장히 기사도 많이 되고 올 초 뭐 이럴 때 좀 화제가 됐던 그런 단지죠. 처음에 그 반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사전 관람을 먼저 하면서 그렇게 청약을 받다가 한 봄쯤 돼가지고 한 4월쯤 뭐 이럴 때 사전 관람 홍보관을 닫고 현장 홍보관을 준비를 하다가 5월 6월 이럴 때쯤에 그 현장에 그 마제스일이 지어질 그 현장에 지금 아직 그 기존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관을 꾸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담동 그 도산대로 청담 사거리 쪽에 14층에 사옥을 이번에 또 그 마련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사옥이라 그러면 뭔가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사무실을, 그러니까 청담 사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를 또 얻어가지고 이 개업식을 해서 이제 업계 관계자나 고객들한테 이게 초청을 했던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업식이라는 워딩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좀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이게 단순하게 갤러리나 홍보관의 의미라기보다 이제 마제스일이 있고 마제스일의 사업 주체인 회사가 있는데 좀 오랫동안 그런 건설업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사옥을 아예 이제 청담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앞으로 이 고급 주거 사업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이제 마제스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이렇게 우리 개업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이제 마제스일 처음에 딱 나왔을 때만 해도 500억 펜트하우스 이러면서 야 거기 뭐야 방배동에 500억짜리 펜트하우스 나온다던데 막 이러면서 우와 막 이런 분위기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개그 캐릭터로 조금 된 느낌이 좀 있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재밌는 단지가 됐죠.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놀랐던 게 파르크 한남이라고 우리 그 이제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하이엔드 빌라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또 방배동에 파르크 하이브 방배라는 단지가 물론 규모는 좀 작은데 여기가 한 대지 면적 465평 정도의 방배동 732번지에 있던 그 방배빌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다시 이제 공동주택 14세대로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해서 이제 기존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하는 세대는 9세대 정도를 분양을 하는 거였는데 요게 지금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하나인가 2개 빼고 다 청약이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이게 금액대가 한 60억에서 100억대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실면적 한 70평에서 90평대 요 정도 느낌의 그런 고급 빌라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그 서초 소방서 맞은편입니다. 그 레미안 퍼스티디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그 서쪽으로 좀 넘어가면 있는 서초 소방서 맞은편 쪽에 있는 고급 빌라 단지인데,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렇게 그 분양하는 이런 하이퍼엔드 뭐 100억대 200억대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죠. 이렇게 방배동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이런 건데, 방배동 이런 데가 또 전통의 부자 뭐 이런 분들의 니즈는 있는데 이게 신축이 귀한 단지다 보니까 이게 물론 공급 세대수가 적긴 적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단기간에 이게 청약이 후루룩 들어오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 뭐 100억대 200억대보다는 가볍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60억 100억 뭐 이런 수준인데, 그래서 확실히 이런 신축 고급 주택은 이제 상품성이 좋게 나오면 그리고 그 상품이 속해 있는 시장에서의 수급 밸런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으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신축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많은 느낌이다. 이제 공급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급되기가 어려운 막 이런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마데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의 부자를 타겟을 한다고 마데스일 같은 경우에 사업 주체가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통의 부자 뭐 기업인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런 전통의 부자 기업인들은 뭐 100억대, 200억대, 500억 이런 거에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젊은 부자들보다 조금 더. 물론 당연히 케바케고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일반론으로 볼 때 좀 젊은 부자들이 이런 하이퍼엔드 뭐 100억, 200억대 막 이런 뭐 400억짜리 펜트하우스, 300억짜리 펜트하우스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그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강사 같은 경우만 해도 PH129를 그때 당시에 2017년 당시 그때쯤에 250억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거니까 그때 250이면 사실 지금으로 치면 엄청나게 비싼 느낌이죠.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그런 젊은 슈퍼 고소득자나 뭐 자산가 막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뭔가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더 그 수긍을 하는 그런 건데 마데스일은 타겟은 그쪽인데 그 상품 자체는 100억대, 200억대, 막 500억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뭔가 약간 이제 난인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파르크 방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풀네임은 파르크 하이브 방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뭔가 이제 그런 좀 전통의 부자 좀 그 연배 있는 기업인 출신 은퇴 세대 막 이런 분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건데 왕년의 부촌 막 이런 느낌인데 가격대도 이제 100억 언더 이런 식으로 딱 나왔다 보니까 딱 이게 맞아 떨어지면 그냥 후루룩 이렇게 청약이 되고 피드백이 좋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엠포티라고 우리 논현동에 최근에 점점 연예인 아파트로 좀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동공원 쪽에. 근데 요 단지도 지금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원래는 임대후 분양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총 148세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남아서 그냥 분양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분양. 최근에 또 그래서 임대후 분양의 메리트를 느끼고 찾으러 온 그런 케이스 분들이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 브라이튼 엠포티의 주력 평형이 이제 46평형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30억 중반에서 40억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딱 생각해봐도 사실 요즘 신축 고급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웬만하면 평당 1억 막 이런데 평당 1억이 좀 많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46평이 뭐 35억 뭐 40억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초반에는 이런 게 뭔가 좀 아예 뭐 나인원 덜 정도의 완전 단지형 고급주택도 아니고 또 약간 또 하나 이면으로 학동로에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영향으로 처음에 좀 관심을 못 받다가 그때는 오히려 임대후 분양 방식이 가능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그 나중에 콜옵션이 있는 형태였는데도 약간 이제 관심이 덜하다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런 강남권의 아파트 같은 것들이 좀 가는 흐름이 되다 보니까 후루룩 이렇게 뭔가 거래가 돼가지고 소진이 돼서 분양 매물이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업 주체가 이제 우리는 분양만 하겠다 임대후 분양 말고 그러니까 사업 주체 입장에서 사실 소유권을 넘기는 게 이제 베스트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보다 보니까 여기 뭐야 강남에 신축이고 고급인데 평당 1억이 한참 안 되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뭐 평당 8천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고 반등하는 흐름을 정통으로 좀 맞은 느낌. 그래서 많이 소진이 된 것 같다. 신규 하이엔드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버려서 이 소형 하이엔드 입주 얘기를 좀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가장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 루시아 도산 208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입주를 시작한 지가 이제 2주 차가 된 거거든요. 그 8월 10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10월 10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인데 오늘이 지금 수요일 23일입니다. 8월 23일. 그래서 2주가 조금 안 된 상황인 건데 이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입주 지정 기간 전에는 좀 조용했어요. 사실 뭐 사전 점검하고 이랬어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임차 수요층에서 이런 루시아 도산이라는 단지 자체에 좀 그 존재도 잘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하고 나서가 뭔가 좀 이제 요이땅한 느낌인데 그래서 초반 그 입주 시작하고 뭐 며칠 동안은 거의 이제 그런 뭐 신규 문의 같은 거 좀 없는 상황이었다가 그래서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그냥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한테 한번 보여주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이게 1주차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규 문의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게 확실히 루시아 도산 208 같은 이런 도산대로 한복판에 있는 이런 고액 월세 고급 오피스텔 수요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보여주는 케이스 중에 이게 사무실로 얻으려고 한다라는 이제 문의가 왔는데 본인들은 야경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경을 꼭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무실에는 야경을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자주 말하는 그 허세 수요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허세 수요는 약간 이제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고
그런 간지라는 그 가치를 원래 같으면 이제 그런 거를 뭐 가격에 반영이 되고 막 이렇지 않을 텐데 이런 도산대로나 강남 한복판 같은 이런 데는 그런 특수 수요가 있는 거예요. 특수 수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뭔가 이제 폼이 나야 되고 그거를 단순히 뭐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그게 사업에 활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라거나 뭐 유튜버라든가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도산대로 거기에 촥 이렇게 보이는 야경이 보이고 막 이런 걸로 배경으로 뭐 상품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촬영을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도 좀 이제 그런 류의 수요층들 문의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나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채널을 운영하시려는 건가요? 그랬더니 근데 저 그 대표님처럼 이렇게 그냥 앉아서 떠드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그 시장 속에서 이제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막 이제 요런 게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딱 기획해가지고 딱 뭔가 이렇게 스튜디오용으로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시그니엘 레지던스나 막 이런 데를 얻을 정도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액 월세가 가능한 게 이제 좀 간지가 나고 좀 뽀대가 나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그 전에 그냥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이런 정도보다도 더 지금 시장이 좀 커진 느낌인 거죠. 유튜브가 또 이렇게 한 몫을 하면서 근데 제가 지금 감기가 아직 안 나가지고 목이 좀 아픈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루시아 도산 208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 입주를 한 세대는 없어요. 지금 입주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뭐 11일 정도 된 건데 아직 입주를 한 세대는 없는데 그런 임대권에서 좀 이제 걸려있는 것들이 좀 있는 이제 보고 가고 막 다른 데랑 비교하고 뭐 아노블리 8일이랑 비교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근데 아노블리 8일이나 기존의 도산대로에 있던 이런 고급 계열 오피스텔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기존에 있었던 뭐 쿼럼이나 아노블리 8일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입지도 도산대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거지만 내부 자재 같은 것들이 전혀 고급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혀 고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냥 입지가 청담동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가능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이제 루시아 도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체가 그냥 딱 봐도 좀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진짜로 명품 가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아츠 노년 같은 것들은 외관 자체가 진짜 뭔가 해외에 있는 레지던스 같은 432 파크 에비뉴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한 거죠. 이제 캐릭터가 있는 외관을 만드는. 그래서 뭔가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부터는 뭔가 좀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특수 수요 같은 것들이 오게도 좋고 그런 이제 뽀대 점수나 그런 이제 간지 점수를 이제 숫자로 매긴다고 그럴 때 약간 점수를 많이 쳐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시대가 이미 그런 SNS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춰질 때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 이런 점수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고급 오피스텔 월세 이런 데서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루시아 도산의 오피스텔 월세 호가가 지금 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아노블리 8일에 전용 21평 막 이런 것들이 500만 원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5년이 됐고 내부가 고급이 아니고 막 이렇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차이는 분명히 있고 신축이고 뷰도 그렇고 이제 루시아 도산은 이제 아크로솔 포레스트 아트 프레임처럼 펀치드 윈도우라고 하는데 루시아 도산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걸쳐 앉아가지고 찍을 수도 있고 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입주 지정기가 시작하고 한 이제 2주가 좀 안 된 건데 아직 입주를 한 세대는 없고 근데 잔금을 치른 세대들은 좀 되고요. 근데 임대 계약도 아직 체결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좀 걸려 있는 것들이 있다. 이제 지금까지 뭐 1, 2주 정도 동안 이제 보고 간 사람들이 막 다른 거랑 같이 막 중개사랑 비교하고 있고 막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뭐 앞으로 1, 2주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일반 세대부터 좀 월세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도 그 루시아 도산 펜트 그 월세 1,700만 원인데 거기를 좀 이제 보려는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뭔가 트레이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로 쓰려고 하거나 막 이런 수요들이 있었는데 아직 뭐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1,700만 원짜리의 강남 한복판에 있는 펜트하우스 한강뷰도 보이고 도산대로 뷰가 보이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루시아 도산 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영상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집이라기보다 뭔가 그런 파티용 뭔가 그런 좀 낮에는 사무실로 쓰고 저녁에는 파티하고 막 이러기에 좀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 어떤 케이스가 입주를 하게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고 루시아 도산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아츠 노년이 최근에 이제 외관이 드러나게 되면서 약간 이제 관심이 벌써부터 생기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봐도 아직 외관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벌써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바로 궁금해서 또 이제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제 아츠 외관 이제 차로 지나가면서 봤다, 까져 있더라 이러길래 바로 가서 봐봤는데 외관 느낌이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닌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조명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진짜로 좀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아직 이제 완성은 아니고, 그러니까 민낯인 상태인 겁니다. 민낯. 그리고 그 이제 맨 위에 그 꼭대기 부분에는 이제 인피니티 풀 같은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 아츠 노년의 이 실루엣이 확실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뭐 하이엔드 단지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다른 주거용 건물들에서도 이제 보기 어려웠던 이제 그런 외관 형태가 나와서 어쨌든 눈에 띄고 나 어디 살아 했을 때 뭔가 그런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나 거기 논현동 거기 그 테라스 울룩불룩한 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가능해지면은 그런 인플루언서 베이스 사업가 허세 수요가 충분히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최상층부에 있는 인피니티 풀도 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분명히 지어지고 나면은 우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있었던 것처럼 야 이게 별로다, 이게 뭐가 인피니티 풀이냐, 뭐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반응들이 무조건 있을 텐데, 결국은 그런 거를 조명이랑 이런 거 좀 완성되고 하면은 우리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예쁘게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같은 일반 아파트 가정집들 많이 있는데 생기는 거라고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우리 그 마포의 리버뷰 나우하우스만 봐도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 인피니티 풀이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사실 호텔에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데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예쁘게 막 되게 한국에 이런 데가 있었어 라는 느낌이 나게끔 막 찍어서 올려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호텔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볼 때 아츠 노년이 주력 평형 기준으로 실면적 한 17평, 16평 뭐 이 정도 되는 뭐 오피스텔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는 단지인데, 이게 복층도 있고 아예 그런 다락 복층 말고 아예 듀플렉스 복층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인플루언서 사업가, 그냥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인플루언서 사업가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계열의 디테일하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파생돼서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강남 시장에 꼭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뭔가 이제 아예 다른 세상의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술집 사장인데 그 또 온라인 SNS 상에서는 인플루언서거나 뭐 또 그 온라인 그런 쇼핑몰도 하거나 막 이런 케이스가 막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영상 제작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츠 노년 같은 이런 좀 캐릭터 있는 외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사미 파크 에비뉴라고 맨하탄에 있는 이제 그거부터 좀 시작된 게 아닐까. 요거를 보면은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조금 더 짜잘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요거를 또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약간 또 영감을 432 파크에벤에서 받고, 또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좀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영향을 전반적으로 이런 고급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끼치고 있다 보니까 아츠 노년 같은 것들이 잘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나, 약간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 맞은편에 있는 보타니크 노년이라고, 요것도 사실 우리가 이런 중소형 하이엔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상품성 좋다 이런 얘기하는 단지인데, 여기도 사실 이런 결입니다. 사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 보타니크 노년이 아츠 노년 대비해서 분양 시점이 한 1년 정도 뒤였어요. 그래서 아츠 노년에 좀 잘된 것들을 좀 이렇게 갖다가 또 거기에 뭔가 이제 피드백들을 반영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잘 만든 단지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지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아츠보다 전세대 이렇게 자주식 주차로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단순 하드웨어만 보면은 보타니크 노년이 아츠 노년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츠 노년이 잘 된 다음에 그거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감성은 사실 아츠 노년이 더 위일 수도 있어요. 이 인피니티 풀이라는 그것도 있고, 입지 자체가 이 바로 맞은편이긴 하지만, 바로 언주로 논현동 맞은편이긴 하지만, 사실 아츠 노년이 있는 그 입지는 바로 뒤에 그 아펠바움이라고 하는 우리 그 건축가계론 수지 사는 이제 고급 주거지이고, 그 아츠 노년이 있는 곳은 바로 맞은편이지만 보타니크 그쪽은 사실 고급 주거지는 아니거든요. 바로 뒤에 막 식당 같은 것들이 상권 있고 막 이런 데라서 감성은 아츠 노년이다. 이게 뭔가 주차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보타니크가 100% 자주식 주차고 이러니까 더 편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또 감성의 영역이, 제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 중소형 하이엔드 입주 시장 얘기하면서 드린 말씀이
비중이 이제 그런 감성 점수의 비중이 일반적인 가정집이 사는 아파트 대비 이런 이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소형 고급 주거단지 그 뭐 트리마제 청담자인 이런 데서는 감성 점수의 비중이 월등히 크다. 근데 그런 게 아츠 노년이 좀 감성 점수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타니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더 뛰어날지라도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짧게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길어져서. 근데 최근에 있었던 좀 눈에 띄는 실거래가 몇 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에서 66평형에서 62억 거래가 7월 31일 날 있었고, 또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에서 8월 13일 날 53평형이 48억의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타워팰리스 2차에서 65평형이 46억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 단지들이 또 왕년에 우리 또 전성기 시절 퍼포먼스를 하면은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그런 단지들인데, 요런 것들이 갑자기 거래들이 턱턱 되고 있어요. 가격도 오른 가격에. 이게 사실 우리가 신축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 강남에 있는 대형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다른 추세를 보인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전에는 더 안 오르고, 예전에도 제가 이제 동부 센트레빌 거주하는 분이 왜 우리 아파트가 레미안 대치 팰리스보다 평당 가격이 싼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요즘 오히려 타워 팰리스 대형도 그렇고 요즘 오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제 용적률 높은 이런 고층 주상복합형 이런 아파트들이 뭐 삼성동 아이파크, 뭐 타워팰리스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뭔가 이런 거에 가치가 없다, 이런 건 시간이 지나가면은 가치가 떨어져, 이런 생각이 강했다 그러면 점점 이제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상품성 좋은 거, 살아본 사람들 리뷰 좋고 하드웨어 좋은 거의 가치가 더 인정을 받는 시대가 좀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약간 이제 유럽이나 그런 미국 같은데 이 선진국 느낌이 우리나라도 뭔가 굳건해지면서 지금 짓는 집들도 뭐 재건축 이런 거랑은 이제 거리가 멀고 사실 그냥 고치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을 때부터 이미 잘 지어놨고 그래가지고 리노베이션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묘하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눈에 띄게 이런 강남에 조금 연식이 있는 대형들이 이게 오른 가격이 거래가 되고 이러는 게,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보통 투자 목적이나 이런 거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직접 본인들이 다 거주하려고 사는 용도일 텐데, 이게 오른 가격에 매수 결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전 같은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이제 고층 주상복합형 이런 것들 이렇게 거의 막 20년 가까이 되고 막 이런 거 이제 매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제가 조금 앞서 나가고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간박태양 이쯤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와서 사실 이게 지금 발음도 잘 안 되고 이게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렇게까지 감기를 심하게 걸린 적이 있나 싶은데, 최근에 좀 여기저기 다닐 때도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카메라 무빙이 허접하긴 한데 그거는 좀 제가 이제 보완을 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 주간박태양 말고도 좀 몇 편이 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름 좀 이렇게 그 강남 복덕방 사장으로서 구독자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영상부터 좀 많이 찍어야겠죠.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주간박태양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